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얘기 오늘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사의 사망 원인을 두고요.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까지 올렸어요. 특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한 유튜브 채널에서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 통제를 해서 이 부분이 보도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보도되면은 그 파장이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와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그 얘기를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해명을 때문에 했었죠, 맞아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그 김어준 씨가 지금 이와 같은 보도, 나는 알고 있다, 뭔가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알고 있다고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정말 그것을 취재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겠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지금 가짜 뉴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 나아가 서초동에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지금 형사 고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가 이번에는 상당히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김어준 씨, 지금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한 부분이 어제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도 관련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연루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민희숙 기자. 근데 언급되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겠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이 서영고 의원은요,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서 의원의 자녀 미혼이다. 아직 관련된 내용 지목이 됐지만 아예 자식이 없는 상황이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애초에 삼선 의원 갑질설, 이 회원 4만 명이 넘는 한 대형 포털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네. 하지만 해당 학급에는 정치인의 자녀가 없다라는 학교 측의 설명, 또 지목된 국회의원들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자 해당 글 작성자는 원글 제목을 지우고 구체적인 내용들 다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먼저 해명글을 올린 이 삼선 한기호 의원실에는요, 오늘 오전에 해당 의혹글을 처음 올렸다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이 여성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자신은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정말 치명타를 입었다. 이게 용서해달라고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당신은 재미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선처에서는 가짜뉴스가 용인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유력한 정치인의 집안의 자손, 거기다가 삼선 의원이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지금 내가 거론이 되는데 나는 이 학교에 우리 손녀 손자가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라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승재원 의원, 네. 자 오늘 이제 한기호 의원을 찾아갔다는 이분, 애초에 이분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올린 글 때문에 이게 소문이 쫙 퍼진 건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망법상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그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올린 분에 대해서 제가 앞뒤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게 확인 안 되고 SNS에 올렸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오늘 찾아가서 사과를 그렇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거든요. 70조.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없으려면 그게 자기가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이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없으면 분명히 비방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정보통신망법 7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 지금 뭐 한기호 의원께서 뭐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네. 이게 사실 형법상의 307조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덮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비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형법 310조가 적용되기도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원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초등교사 노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특정 학부모가 몇 명인가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게 뭐 팩트 체크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학부모 몇몇의 그런 지속적인 폭언이나 민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학급에 뭐 유력 정치인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이나 폭언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학부모의 그런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현정 부위원장. 본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오늘 조희연 교육감도 소위 이제 학부모 갑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 학부모 이제 갑질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집집마다 거의 아이가 한 명이나 아이가 없잖아요. 한 명 정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기대도 높아지고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의 부모들이 잘못된 행위를 전체적으로 부모의 갑질이라고 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 그리고 부모, 학부모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교육 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제 좀 학교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과의 좀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교권 침해 문제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떠오르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고 교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 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저희가 더욱 분발하도록 그렇게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함께요. 이 교권에 대한 올바른 진지한 논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